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소송 판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오려나 하고 저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알려오더라고요. 소송이 아직도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인 25일까지 넘기면은 판결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질질 끌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와, 정말 징그럽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금요일인 25일, 현지 시간으로 25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되죠. 잭슨홀 미팅,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연설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위험 자산들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가지고 채권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웰이 매파적인 발언까지 해버린다 그러면은 달러 강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디가 미국의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 S&P 같은 경우도 지역 은행들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미국 내 은행업계의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용이 강등된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지만은 자, 미국의 은행 위기 끝나지 않았다. 특히나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더욱더 큰 은행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달러는 지금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가운데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일제히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었으나 엔비디아의 힘을 입어서인지 나스닥 같은 경우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국 26,000달러대를 내주고야 말았습니다. 25,816달러, 이더리움은 1,628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26,000달러대를 회복해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해당 지지 구간이 약해짐으로써 25,000달러까지의 하락도 일단 염두에 둘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릭스 국가의 이 회담이 지금 열리고 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시진핑핑이 그리고 인도의 무디 총리 같은 경우도 도착하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당연히 제외가 됐죠.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에 대한 움직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푸틴이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미국 달러가 기축으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 회담에서 역시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통화가 발표가 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근본위제가 포함된 그런 통화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소식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소식이 앞서가지고 러시아 외무부 같은 경우는 브릭스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직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브릭스 회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다수의 국가들도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러에 대한 대안통화를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회담에서 중요 정보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가 나왔을 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양아치들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국제결제은행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산업규제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웬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된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비트코인 고래 중에 새롭게 3위로 등극이 됐었던 고래가 시선을 끌었었는데요. 3개월 만에 11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었다더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으나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 지갑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거래소의 지갑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갑을 두고 블랙락의 지갑이 아니겠느냐, 기관들이 비트 매집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렜었는데 약간 좀 실망스럽죠. 자, 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블랙락이 현물 ETF 신청을 하고 나서 그 자리가 고점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내려앉았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 이 타이밍 우연일까요?
자, ETF 신청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언제 매집에 들어가게 될지,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한번 거하게 흔들기를 감행할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 კვ언트의 기고자 맥디 이야기합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10%씩 빠졌는데 그 와중에 네트워크의 보안성과 신뢰성은 증가를 해버렸다. 뭔 소리냐? 두 자산의 내재적 가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했다?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집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평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가 중에 타디그레이드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최근에 희망 회로를 곱빼기로 시켜가지고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월봉 차트를 봤을 때 네 번째 상승장 초입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말 또는 2026년도 초반까지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비트가 어디까지 흐를 것인지, 그리고 거시적으로다가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무엇이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몽땅 다 돈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더 떨어지면은 총알이 다 바닥나버리기 때문에 분할 매수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9월달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9월달은 굉장히 좋지 않은 달이었었다라고 하죠. 보시면은 2015년도와 16년도를 빼고는 전부 다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조심해야 되겠고, 또한 9월부터 시작되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의 학자금 대출받은 사람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9월과 10월부터 해가지고 미국 경기가 크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9월달에 FOMC 연준 미팅이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데 금리 중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기준 금리가 높아가지고 미국 시민들, 특히 빚이 많은 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저스틴 벤의 분석가, 얼마 전에 S&P 500이 횡보 및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다가 많게는 28,000달러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후에 21,000달러 수준까지 내리꽂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을 남겼었고, 엘리지 분석가 역시 지금 비트코인이 더 떨어질랑 말랑 폼을 잡고 있지만은 떨어지는 척 하면서 올리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뉴냐 비즈니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일봉 VWAP 선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터치를 하더라.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번에도 터치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23,791달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할지언정 내려와가지고 지지 확인을 한번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 있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조란콜 분석가, 나름 알려진 분석가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국 12,000달러를 찍게 될 것이다. 반등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꼬꾸라지게 될 것. 12,000달러 찍고 나서야 진짜 불장다운 상승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하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힘이 더욱더 빠지면 빠질수록 이러한 예측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더리움 및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틱. 최근에 여러 파트너십을 유치하긴 했었지만은 아직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는 바로 네트워크 성장 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레이어2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옵티미즘과 아비트럼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매틱이 위축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매틱, 폴리곤의 신규 주소 숫자 수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다. 추가적인 하락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반면에 라이벌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베이스 덕분에 네트워크가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7일 동안에 누군가가 무려 599만 개의 옵티미즘을 매입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아박스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와 마찬가지로 홀더들 중에 90% 이상이 하락을, 지금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트 역시 좋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다. 비트코인이 흐르면은 더 강력한 하락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요. 주요 지지가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알트코인들 계속해서 암울한 시간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재미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래들이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빼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특정 고래가 지난 5일 동안 무려 23,684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기도 했었고, 또 다른 고래는 계속해서 거래소로부터 이더리움을 뺐는데 4,200개, 4,500개, 4,600개 등등을 출금하면서 총 13,301개를 빼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많은 이더리움을 출금해가지고 들고 있는 것일까? 또 다른 고래 역시 5,741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부터 출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고래들은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출금 및 스테이킹을 이어가고 있다.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라는 것이 많았었다라고 합니다. 본인은 채식주의자니까 비건, 밀을 달라, 비건 음식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에드롤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공부한답시고 먹는 약이 있는데 뭐 집중을 도와준다던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도 하는 약을 달라고 했다가 무시당하기도 했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디 샘 뱅크만이 많은 혐의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깜빵이 좀 짱박힐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상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 아직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광주뜻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고 좋아요 및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꼭꼭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